문의사항은 야라코리아 카카오 채널 혹은 전화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황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황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워낙 다양하게 있으니까 제품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포함량이 이제 좀 제품마다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요. 그런 거 헷갈리지 않게 그 부분도 가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황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이제 비료의 필수 요소, 작물의 필수 요소, 필수 영양소만 따져보더라도 3요소 있죠. 질소, 인산, 칼륨. 그 다음에 이제 다량 원소로 칼슘, 마그네슘, 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황도 이런 다량 원소에 속한다. 그리고 미량 원소도 있지만 어쨌건 그렇게 필수 영양 원소에 속하니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다량 원소에 속하니까 양도 질소, 인산, 칼륨만큼은 아니지만 마그네슘이나 칼슘에 준하게 많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 원소입니다. 황이 어떤 역할을 하냐, 작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어쨌건 이제 비료 양분이 들어가게 되면 체내에서 어떤 변환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미노산이 되고, 그 아미노산이 이제 뭐 동화산물이랑 합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물질들, 뭐 당도도 만들고 색소도 만들고 뭐 식물성 다른 물질들도 만들고 뭐 그런 거잖아요. 예, 알리신 나오네요. 마늘이나 양파에 많이 들어가 있는, 마늘이나 양파의 향미를 나타내는 물질이 알리신이죠. 그래갖고 마늘이나 양파 같은 그런 백합과를 영어로 또 알리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런 알리신을 만들 때는 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황이 안 들어가면 알리신이 제대로 생성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황이 공급이 되어야지 작물의 향이 좋아지게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당도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마 쪽에 메티오닌이랑 시스테인 볼까요? 당 단백질이죠. 이런 당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황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황이 들어가야지 당도 높아지게 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들 과수농가들께서 당도 높이시려고 황산 칼륨 제품을 연면 시비하시거나 황산 칼륨 제품, 입상 제품을 추비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저는 아주 적합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칼륨 같은 경우도 뭐 과의 직경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과의 당도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칼륨과 황이 같이 공급되는 것은 굉장히 바른 농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과하지만 않다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황 같은 경우는 원예 작물에 굉장히 필요한 양분이다. 작물의 품질, 특히나 조금 더 강조하면은 작물의 품질, 향이나 맛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유는 바로 작물 체내에서 아미노산을 생성할 때 필수적인 원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을 그러면 꼭 공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셨는데, 황이 들어간 제품은 뭐가 있을까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냥 유황, 황산 암모늄이죠. 그리고 유황 칼슘, 뭐 칼슘 유황이라고도 하고요. 황산 고토, 뭐 황산 마그네슘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황산 칼륨, 황산 갈이라고 불러지는데요. 이런 네 가지 제품들이 다 다른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유황 먼저 볼까요? 유황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태 질소랑 황이 결합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영어로는 보통 AS라고 표시를 합니다. 암모늄 설페이트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이 제품 좋아요. 질소도 공급할 수 있고 황도 공급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많이 공급되어 있을 때 문제인데요. 어쨌건 질산태질소가 아니라 암모늄태질소랑 황이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암모니아태질소가 굉장히 무분별하게 공급이 되었을 때, 그리고 황이 무분별하게 공급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질소 부분 조금 떠올리시면 확 이해가 되실 텐데 바로 pH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모니아태질소랑 황이 결합되어 있는 유황이 많이 공급이 되게 되면 pH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생기게 되죠. pH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작물에 좋지 않잖아요. 작물에 좋지 않으니까 뭐 산도 계속 교정하려고 소독제 같은 거 뿌리시는 건데, 이런 농법이 사실 올바르진 않죠. 어쨌건 그래서 전 유한 쪽은 특히나 과수 쪽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형태의 비료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유황 칼슘인데요. 석회 유황이라고도 부르고 뭐 황산 칼슘이라고도 부르는 제품들입니다. 이런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황 칼슘이니까 황도 공급할 수 있고 칼슘도 공급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 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실 양액 재배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A통은 칼슘통이라고 하고 B통은 칼슘이 아닌 제품들이 들어가죠. A통에 칼슘이 들어가고 B통에 이제 황이 들어가는 이유는 황이랑 칼슘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불용해성 물질이 생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정확하게 칼슘, 유황, 칼슘 이 제품들은 그냥 잘 녹지 않는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비교하면은 질산칼슘을 대비했을 때 한 130배 이상으로 녹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녹지 않는 제품들은 작물이 뿌리를 통해 흡수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황의 공급 소스로서도 칼슘의 공급 소스로서도 적합한 제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황칼슘은 뭐 잘 안 녹으니까 작물들에게 표가 나게 하려면 많이 부어 넣는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렇게 많이 부어 넣는다는 게 실제적으로 농사에 도움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현장 다녀보면 농가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염류 집적이라든가 농도 장애를 고려하시는 건데, 뭐 밑바탕에 이렇게 유황칼슘 잘 안 녹지 않는 게 많이 쌓이게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황의 공급 소스로서는 적합한 비료는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황산 마그네슘, 황산 고토입니다. 이거는 황도 공급할 수 있고 마그네슘도 공급할 수 있고 굉장히 적합한 제품입니다. 아주 좋은 제품인데요. 문제는 이것도 과잉되게 공급했을 때 문제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이죠. 이 친구들이 주로 경쟁을 하는 다른 양이온들 보시면요. 칼슘도 있고 칼륨도 있고 뭐 암모늄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칼륨만 봤을 때 마그네슘이 중요하냐 칼슘이 중요하냐 마그네슘이 중요하냐 칼륨이 중요하냐 뭐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비료의 3요소 기준으로 저희가 따져보면 칼륨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황산 마그네슘, 황산 고토 비료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마그네슘이 칼륨의 흡수를 좀 방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유식한 말로 아시잖아요. 기량작용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황산 마그네슘이 많이 공급되게 되면은 칼륨의 흡수도가 저해가 되니까 황산 마그네슘의 과잉 공급도 조금 안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황산 마그네슘 비료 굉장히 좋아하고요. 뭐 물에 녹는다 녹지 않는다 떠나서 어쨌건 물에 녹일 수 있으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 연면시비로 생식 생장기에 조금 연면시비를 하시면 도움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황산 칼륨, 황산 가리라고 부르는 비료고요. 영어로는 이제 SOP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황산 칼륨 비료는 굉장히 좋은 비료죠. 좋은 제품이죠. 입상 황산가리도 지금 굉장히 시중에 많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황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수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추비 주시는 개념으로 황산 가리 제품들 많이 입상으로 쓰신다고, 아니면 녹이셔가지고 관주하시거나 연면시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황도 당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칼륨 자체도 당도나 뭐 색이나 과의 직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황과 칼륨을 같이 공급할 수 있어요. 가장 저렴하고 범용적인 제품인 염화칼륨이랑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이 칼륨 공급하는 측면에서 염화칼륨이랑 황산칼륨 똑같은 양을 공급을 했을 때 염료집적도 설명을 드렸었죠. 한 2.5배 정도 차이가 난다. 황산칼륨이 염화칼륨에 비해서 염료집적도가 훨씬 더 낮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황산칼륨은 원예작에 뭐 추비로 주시는 경우 굉장히 좋은 형태의 비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제 황이 들어있는 비료의 종류까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어쨌건 황산칼륨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굉장히 편하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산도 저렴하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황이 실제로 제품에 몇 퍼센트 들어있나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제품마다 좀 다르게 표기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보통 이제 비료 제품의 뒷면을 보시면은 황 적혀 있고 괄호가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황 적혀 있고 괄호가 써 있는데 그 안에 알파벳 그냥 S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알파벳 S랑 O랑 작은 숫자 3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괄호 안에 알파벳 S랑 O랑 작은 숫자 4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원소 자체만 표기해서 황의 원소인 S를 표기한 거냐, 아니면 좀 이제 산화물의 형태인 뭐 SO3라고 표시를 한 거냐, SO4라고 표시를 한 거냐, 뭐 그 차이인데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S로 써 있건 SO3로 써 있건 SO4로 써 있건 그냥 기준을 딱 잡으시고 층만 이제 환산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리면은 S를 기준으로 SO3 같은 경우는 S보다 한 2.5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S가 8이라고 적혀 있었을 때 그럼 이게 SO3는 몇 퍼센트냐 라고 생각을 하면 8에다 2.5를 곱하니까 이 비료를 다르게 표시하면은 SO3가 20% 들어있구나. 굉장히 많이 들어있네요.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SO4는 S에서 SO4로 바꿀 때는 곱하기 3.13, 3만 곱하세요. 3만 곱하셔도 충분합니다. 땅이라는 버퍼가 있기 때문에 3만 곱하셔도 충분해요. 뭐 0.13 무시하시고, 그러면 황이 8% 들어있는 제품은 SO4 기준으로, SO4 황 기준으로는 8, 3에 24, 한 24%, 25% 정도 들어가 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 비료
들어있는 성분 표시를 보실 때 이 황이 S로 표시되어 있는지 SO3로 표시되어 있는지 SO4로 표시되어 있는지 꼭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웬만한 그 12 처방서 같은 경우 보시면은 황 같은 경우는 뭐 S보다는 SO4 위주로 이제 처방이 되는 경우가 좀 빈번하기 때문에요. SO4 기준으로 비를 환산하셔가지고 비교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